물질 내에서의 자기장. 자기장은 지금까지는 그 원인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전류예요, 그렇죠? 물질 내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끝까지 우리가 밀고 나가면 물질 내에 자기장이 있다. 그 물질에 예를 들어서 뭐 자석 이런 게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이 제일 대표적인 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밀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물질이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을 만드는 뭔가 이런 게 전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물질 내에 어떤 전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요것들이 각각 하나의 조그만한 마그네틱 모멘트를 가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석이 될 수 있다. 그런 모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원자와 이제 뭐 행성 모델 같으면은 돌아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철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럴까? 이런 자화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델 가지고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스핀. 그러니까 이 스핀이라는 것하고 이런 전류가 동그란 전류가 만들어 내는 이런 마그네타이제이션하고는 이 자기장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충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상자성, 반자성, 그 다음에 강자성 이런 걸 이제 배우는데 강자성. 상자성이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스핀 같으면요. 마그네틱 필드를 그려주면은 얘가 거기에 순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질에 마그네틱 필드를 그려주면은 자기도 동조를 해가지고 이 마그네틱 필드에 동조 세력이 됩니다. 물질이. 그러니까 스핀으로 예를 들어서 채워져 있으면 스핀이 있는 원자가 어떤 가스 상태에 있으면 그런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의 이제 그러니까 원자들은 아무렇게나 어떤 랜덤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스핀들이 있는데 여기에 자장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얘들이 자장한테 이렇게 줄을 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부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상자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반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물질이 있는데 물질 내에 그 물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걸잖아요. 그러면 자기 내부에 그 역방향의 자장을 만들어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도전형이에요. 이건 말하자면 역도들이죠. 근데 이렇게 살면 이제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물질도 이렇게 하는 물질이 별로 없어요. 조금씩은 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대개는 상자성이 반자성을 이기는데 만약에 이제 스핀들이 다 페어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서 홀로 있는 어떤 궤도에 스핀이 하나밖에 이제 없는 그런 상태들이 있으면은 상자성인데 이게 다 페어를 해가지고서 홀로 있는 그 페어가 없으면은 전자들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 반자성의 성질을 가져요. 그건 어떤 거냐면 순전히 이런 커런트가 만들어내는 이 마그네틱 모멘트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
마그네틱 필드를 그으면은 얘들은 마그네틱 필드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제 마그네틱 무브먼트를 만든다, 증가시킨다 그 방향으로. 이게 상자성, 반자성. 강자성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스핀들이 이제 외부 자장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뭔가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얘들은 외부 자장이 없어. 근데 지들끼리 그냥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야. 어떤 방향으로 우리 다 나란히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양자역학이 나오고 난 다음에야 한참 후에 이거를 이해를 했어요. 이런 것은 상자성과 반자성은 양자역학까지 그렇게 애써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페로마그네티즘이라고 하는 이 강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이 없이는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페로마그네트에서 페로 자체가 철이라는 뜻이에요. 맞았어요. 왜냐하면 철이라고 하는 거에 성질 중에 하나가 그냥둬도 자석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철의 그 성질을 따가지고서 하여튼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석이 먼저고 철이 자석이기 때문에 철을 페로라고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위키 찾으면 금방 나올 거야. 이런 나루즈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이 한 개의 고리전류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고리전류, 그 다음에 그 고리전류가 받는 힘, 마그네틱 필드 하에서의 받는 힘,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따져가면은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먼저 고리전류에 대해서 하고 고리전류가 B 하에서 받는 힘, 토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리전류가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B가 I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멀티플 익스펜전 하면서 뭘로 끝났어요? 멀티플 익스펜전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A가 뭘로 끝났지? A가 그 얘기부터 해야 돼. 그렇지. A가 뭐가 됐었지? KM 곱하기 R에 R분의 뭐예요? 여기가 I 곱하기 뭐였지? M 크로스 R 크로스 M인가 M 크로스 R인가? M 크로스 R 헷 이런 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이 끝났다고. 그치? 근데 이 M이 뭐였어요? 이 M이 맞았어. M이 뭐냐면 이게 I 곱하기 뭐였지? I 곱하기 DL M 곱하기 I 그러니까 MR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해서 M 곱하기 그냥 IDA 이걸 선적분으로 먼저 이제 썼었는데 선적분으로 표시하면 잘 안 보여요. 먼저 그게. 그래서 이 면적 결국은 에센셜리 면적 곱하기 전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m이 있을 때에 이 전류가 받는 어떤 여기 전류가 고리 전류가 있으면 뭐가 있냐 하면은 뭐 자기장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장을 어떻게 계산하면은 마그네틱 모멘트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즉 면적 곱하기 I 하면 마그네틱 모멘트가 나오고 마그네틱 모멘트 이게 작다고 그러면은 A를 이렇게 멀리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B는 이 놈을 갖다가 미분하면 나와요. A. 그 답이 뭔지 계산을 했었나요? 답이 이거 어떻게 되죠? 답이 어떻게 되냐면 R 제곱에 분의 뭐가 나왔지? M 3 M 덧 R hat 곱하기 M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앞에 R 햇인가요? 여기 M 햇 M이 있고 뭐가 있지? 아니야 그 전에 여기 있네. 맞네요. 예, 이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고리 전류가 작은 고리 전류가 어떤 마그네틱 필드 하에 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어떤 힘을 받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야. 두 번째. 그래서 이게 M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M이 일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돌고 있다고 그러면 이상하네. M이 있으면, 그러니까 전류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으면 여기에는 이 면적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M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면적의 방향은 면의 수직한 방향이 면의 방향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렇죠? 다시 한번. 면의 수직한 방향이 면의 방향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얘가 받는 어떤 힘이나 토크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냐? 그것이 질문이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우선 힘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힘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힘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힘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직선 도선이 받는 힘은 그러니까 한 선분이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를 받지? 직선 도선이라고, 여기 직선이라고 하면 이게 L이고 여기 I가 흐른다 그러면, 이게 힘을 얼마나 받아요? ILB, ILB. 힘이 이런 식으로 흘릴 거라고요. ILB. 그러면 근데 이제 이렇게 구분 도선이 받는 것은 조금 계산하기가 조금 아리까리하니까 이거를 그냥 네모로 바꿔 계산하기 좋은 걸로 항상 하는 거야. 물리라는 게 뭐예요? 심플리피케이션이야. 대상을 심플리파이해서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게 물리야. 그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두고서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공학의 문제예요. 물리를 완벽하게 안 다음에야 공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해요?
왜 이 원 대신에 사각형을 선택을 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가 그러면은 이제 직선도 그러니까 이거 직선도선이 어느 방향으로 있다 그러고 처음에는 뭐 여러 개의 방향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이렇게도 놓고 이렇게도 놓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도 놓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만약에 이 공식에 의하면 L하고 B가 평행하면 이게 B야. 그렇죠? 근데 이게 L이야. 그럼 L하고 B하고 평행하면 어떻게 돼? 힘을 안 받아요. 왜냐면 자기장 방향으로는 힘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어느 방향인가? 그럼 L 크로스 B 하면 뭐예요? L 크로스 B 하면 일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 튀어나와 힘이. 그렇죠? 그러면은 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요번에는 뭐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요번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방향을 지금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이 평면에 있는 방향이 아니라 저쪽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이런 상태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x, y, g라고 했을 때 x 방향으로 이렇게 L이 있다고 그러면은 x 곱하기 b 하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 이래서 이걸 놓고서 이제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가 이런 방향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사실 어느 경우냐면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들어가는 방향이면은 L 곱하기 B를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맞어요? 맞아요? 들어가는 방향.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놈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쪽 방향으로. 요거는 그냥 반대 방향으로. 요거는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힘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다 똑같고 마그네틱 필드도 그냥 균일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결과가 뭔가요? 토탈 힘이 얼마예요? 0이죠. 이거 캔슬. 이거 캔슬.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뭐만 남아요? 힘은 캔슬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돌림 힘만 남아요. 그래서 F는 이런 상태에서 제로고 돌림 힘, 즉 토크가 살아남습니다. 그 토크가 얼마냐 하면 어떻게 되죠? 토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힘이 그럼 이걸 중심을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이거 힘은 이쪽이고 이거고 길이는 이거고 그렇죠? 이거하고의 어떻게 되나? 각이 이게 C타면 그럼 이것도 이 방힘하고 이쪽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 자장하고의 방향도 이게 C타예요. 그렇죠? 요 각도만큼 얘들도 각도가 있는 거야. C타.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길이를 이걸 A라고 그러고 이걸 B라고 그러면은 요 힘이 얼마지? 우선 이 힘이 얼마지? B IBB네요. 요 힘이 F가 이게 F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2분의 A. 그러니까 토크는 2분의 A 곱하기 힘 IBB 곱하기 뭐예요? 사인 시타. 그렇죠? 사인 시타. 그런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힘도 있어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토크가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은 이게 토크야. 그러면은 결과가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IAB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시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크는 실제로 어느 방향이면 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IAB가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이게 면적 곱하기 I니까 눈치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M이라고 쓰겠죠. right? 따라서 토크가 뭐냐면은 M 크로스 B와 같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M 크로스 B.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공식 아니야 이게? 어디서 봤지? 엘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생각나요? 엘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P가 전장 E 안에 있으면은 그때 토크가 뭐냐면은 P 크로스 E예요. right?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똑같다 생긴 게.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힘을 안 받습니다. 이제 그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뭐예요? 요 작은 고리 전류는 뭘 만드는 거냐 하면은 어떤 그 뭐 원형 전류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게 작은 고리 전류는 뭐지 이게? 자석이잖아, 그지? 조그만 자석이라고. 자석은 힘을 안 받아요. 언제? B가 일정하면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뭐하고 모순되냐 하면은 우리 경험상 자석이 뭐예요? 뭔가 자석은 자석을 끌어당기죠. 그렇죠? 자석이 자석을 어떻게 끌어당깁니까? 자석은 자장을 만들고 그 자장이 다시 뭐예요? 마그네틱. 자석이라는 게 마그네틱 모멘트거든. 그러니까 자석과 자석이 어떻게 힘을 미치는 서로 당기느냐 하면은 하나의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장이 그렇죠. 다른 어떤 자석이 가지고 있는 마그네틱 모멘트에 힘을 미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하고는 뭔가 좀 다른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를 거냐? 뭐가 다를까? 어째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경험을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제가. 자석이 다시 말해서 여기 자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NS가 있으면 여기에 뭐 자장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right? 그리고 이 근처에 색가루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얘는 일로 딸려갑니다. 그런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자석을 갖다 놔도 덜큰 가서 붙죠. 근데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은 자석과 자석이 어떻게 힘을 미치냐 하면 이 자석이 만드는 자장 내에 이 B가 다른 자석에 이게 NS가 있으면 뭐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의 다이폴 모멘트로 바꿔놔도 되는 거거든. 여기 M이 하나 있는 거야. 자석을 M으로 바꿔도 돼요. 즉 하나의 자석은 자기장 안에서 힘을 받는 걸로 우리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자석과 자석이 붙는다는 게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 사실하고 이 사실하고 어떻게 좀 분명히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모순이 돼요. 저런 균일한 자기장하고는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답이 여기서 잘 보면은 여기서의 이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게 균일한 자기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균일한 자기장이 아닌 곳에서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똑같이 옛날에 그저 P 즉 전기 쌍극자가 뭐 전장 안에 있으면은 얼마만큼의 이제 포텐셜을 갖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을 해서 답이 마이너스 P 도트 E가 나왔어.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걸로부터도 우리가 쉽게 토크가 마이너스 du, dθ로 이렇게 토크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로부터 토크가 m 크로스 b라는 사실로부터 토크가 이거하고는 같은 거거든요. 토크가 m 크로스 b라는 사실로부터 그리고 이것이 뭐와 같으냐면은 p 크로스 E와 같아요. 자, 이것과 이것은 이제 거의 동체예요. 따라서 이것과 뭐와 동치겠어요? U가 마이너스 M 도 B라는 것도 동치라고요. 오케이? 수학적 어널로지를 따라가도 우리는 쉽게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힘을 어떻게 계산하고 싶으냐면 힘을 어떤 이 포텐셜 에너지의 그레디언트로 마이너스 오브 그레디언트로 이걸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그레디언트 m 도 b가 돼요. 그래서 설사 얘가 뭐예요? m 도 b. 그러니까 b가 그러니까 이 b가 만약 x 디펜던스가 있으면 이것이 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콘스턴트가 유니폼하지 않은 마그네틱 필드 내에서는 얘들이 힘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했냐면은 지금 258페이지를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석이 어떻게 달라붙는가를 이제 꼭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반자성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반자성이 어떻게 역할하는지를 보겠어요. 반자성. 반자성이 왜 반자성을 먼저 배우느냐 하면은 상자성보다도 상자성은 스핀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반자성은 그냥 오비털 모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핀이 나오면 일단 h바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양자역학의 범주죠, 사실은.
그렇지만 오케이. 그럼 반자성부터 간단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반자성은 그냥 오비탈 모션으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행성 궤도를 행성 모형을 생각해요. 여기에 프로톤이 있고 여기에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의 차지를 E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E는 원래는 네거티브지만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E라고 쓰고 그냥 포지티브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잠시 동안. 그러면 E가 받는 힘은 얘가 속도 V를 가지고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선 이 상태에서 자기장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심력은 누가 제공을 해야 되죠? 얘하고 프로톤하고 얘하고 뭐지? 그러니까 인력이 전기적 인력이 R 제곱분의 R분의 얼마야? R분의 K 곱하기 KE 곱하기 2의 제곱이에요. 얘도 2, 얘도 2. 그러니까 근데 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갖다가 그냥 여기다가 흡수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이 틸다. 야, 이 K를 썼네, 소리. K를 썼. 그럼 이렇게 두면 돼요. 그럼 이것이 뭐와 같지? 부심력과 같은데. 이게 R 제곱분의 아침부터 좀 정신이 잠이 안 깼나 봐. R분의 MV 제곱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 상태에서 자기장이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자기장이 걸렸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이퀘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만약에 자기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K R 제곱분의 E 제곱이라고 하는 전기력 이외에 전기력이 이렇게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가 또 있어요. 마그네틱 필드는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V 크로스 B를 하면은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냥 전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얘가 그냥 생각하기 좋게 엘렉트릭 필드가 참 여기 커런트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90력에 더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냐면은 얼마지? QVB EVB예요. 이것이 뭐와 같으냐면 R분의 MV의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그냥 조금 얼핏 설명을 분명히 이제 해야 되는 사실이지만 이 R의 레이디어스가 여기서 일로 가는 데 있어서 자기장을 걸어도 별로 안 변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지 않겠어요. 오케이. 파라데이 법칙이나 뭐 이런 걸 이제 더 써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이건 90력이라고 그랬고 이것이 오케이. 이게 90력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같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탈 90력이 얘를 이제 해야 돼. 90력이 늘어났으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R이 안 변한다면. 그렇지. 오늘 정신 말짱하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퀘션은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로 갈 때 뭐가 변했냐 하면은 속도가 변했는데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냐. 퀘션은 그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이제 변했으면은 마그네틱 모멘트가 그게 이제 그 속도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결국 그 뭐예요? 커런트를 변화시키는 거고 돌아가는 게 커런트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커런트가 변하는 거고 그 커런트가 변하면 마그네틱 모멘트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틱 모멘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내가 사인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인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근데 이걸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안 하면은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이거를 이게 플러스 2고 사실 이게 마이너스 2거든. 마이너스 2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이게 원래 엘렉트론의 이제 차지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환원을 시켜 놓으면은 이 부호에서 그냥 요것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돼요. 이런 건 마이너스로 바꿔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로 바꾸겠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이제 이렇게 했냐면은 내가 이 전류의 이게 엘렉트론이 지금 돌아가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전류의 방향이 현재 이제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마그네틱 모멘트의 방향은 위쪽이에요 지금. 위쪽인데 이 위쪽에다가 그래서 이게 위쪽인데 그렇죠. 위쪽인데 마그네틱 모멘트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라고 그러면 엘렉트론은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실을 상상을 해봐요. 뭐 때문에 이제 그런지 모르지만 2를 분명히 플러스 2로 놓고 계산을 해도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리자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은 이제 이쪽입니다.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마그네틱 모멘트는 밑으로 가 있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은 밑으로 가 있다. 그렇게 갖고 뭐가 밑으로 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까지도 헷갈리게 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 하던 계산을 쭉 해가지고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나중에 가서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렇지? 그냥 모든 것을 플러스로 놔. 오케이? 그러니까 프로톤을 마이너스로 놓고, 오케이? 이놈을 갖다가 플러스로 놓고, 그래갖고 밀어붙여. 오케이? 밀어붙여서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잘못이 없으면 뭐 괜찮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되고.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다시 E가 이렇게 흐르고 이제 여기다가 E가 이렇게 있으면은 마그네틱 모멘트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는 상태야. 여기다가 마그네틱 모멘트의 방향으로 B를 그렸어요. 마그네틱 모멘트의 방향으로 그렸어, B를. 그러면은 자기장이 어떻게 힘을 미치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V 크로스,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내가 아까 힘을 잘못 계산했네요. 힘의 방향을. V 크로스 B 하면 이쪽 방향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놔도 플러스 2, 마이너스 2 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잠시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다시 잘 보세요. 원래는 프로톤하고 엘렉트론하고 반대 부분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얘가 구심력을 제공을 했어. 맞지? 근데 지금 이게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고 이게 속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면은 뭐냐면은 V 크로스 B를 하면은 이쪽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게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이에요. 마그네틱 포스의 방향이야. 이게 뭐냐면 FE의 방향이고. 그래서 총 합이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2VB가 R분의 MV 제곱이야. 이제 모든 게 맞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것은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면은 얘의 이제 반경이 안 줄면 속도가 준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속도가 줄어요? 힘이 조금 상쇄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내가 그냥 계산에 불과한 거야. 그 피직스는 그게 다예요. 속도가 줄으니까 어떻게 돼요? 커런트가 줄고, 커런트가 줄으니까 마그네틱 모멘트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마그네틱 모멘트가 예를 들어서 2가 있었으면 후에는 뭐 1.5나 1이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피직스를 이해를 해야 해. 졸지 마.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이것만 이해를 하면, 이 부호만 이해를 하면 반자성이 이해가 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 얼마나? 오케이. 반수 이상이. 자, 봐요. 뭐만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에 돌고 있던 엘렉트론에다가 자기장을 여기서 걸었어요. 자기장을 걸었더니 뭐예요? 속도가 준다. 그걸 보고 싶은 거야. 속도가 왜 주냐 하면 이 평형의 이퀘이션에서 여기서는 mv 제곱이 뭐와 같으냐면 전기력과 같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mv의 제곱이 전기력에서 자기력을 상쇄시키고 남은 것만 되는 거죠. 그렇죠? 힘이 크면 클수록 V가 커야 되는 거죠. 힘이 줄었으니까 V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줄었다 이거야. 그게 다라고. 예. 모멘트랑 그 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걸고. 예, 지금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자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M이 이쪽 방향 맞죠? M 방향으로 B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속도가 줄면서 M이 이렇게 있던 M이 이런 식으로 줄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교재에는 부호가 플러스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모멘트랑 장을 다른 방향으로 걸어서. 책 생각하지 마. 책에서는 여기서는 책에서는 뭐냐면 진짜대로 했어. 여기는 마이너스로 했어. 그것 때문에 생긴 현상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머리를 꼬우면 돼요.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에센스는 뭐예요? 이거기 때문에 자장과 전장이 이 경우는 파랄렐하게 그려주면은 반대다. 거꾸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부호가 B 부호가 바뀌면은 이게 뭐냐 플러스가 되는 거죠. right? 그러면 뭐가 돼? V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M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장을 걸면 어떻게 돼요? 이게 늘어난다. 오케이? 그래서 자장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장을 걸면 M은 이렇게 줄어들고
m이 이렇게 있는데 b를 이렇게 m의 반대 방향으로 걸면 얘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m 프라임은.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게 그냥 계산 뭐 하나도 안 해도 피직스는 정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80%야. 나머지 실제로 얼마만큼 이제 변했냐,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응?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스핀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현상, 스핀이 없어 여기. 스핀 없어 여기. 페어가 됐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요. 이래서 이제 원래는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하와 스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의 이 스핀의 효과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오비탈의 효과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만 하고 있어요? 오비탈 효과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핀이 상쇄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궤도에 두 개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핀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위아래가 이렇게 해가지고 캔슬되고 없다. 그런 경우에만 이런 반자성이 일어난다. 둘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스핀 효과가 이긴다는 거예요. 스핀은 뭐래요? 이게 항상 자장을 따라간다고요. 얘는 쉽게 사는 놈들이에요. 오케이? 스핀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을 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스핀이 없으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반자성이다. 네. 오케이. 그 스핀이 있으면 어떻게 돼? 반자성은 묻히는 거야, 그냥. 성자성이 크고 반자성이 작으면 묻히는 거지. 키 작은 놈이 키 큰 애들 옆에 안에 있으면 꼼짝 못 하는 거지. 자연은 철저하게 힘이 지배하는 세계라. 네. 약간 오른쪽이 질문인데 중력 같은 걸 할 때는 질량에 대해서 질량 텀이 원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기에서 이제 전하량이나 자하량이나 아무튼 그런 게 힘에 영향이 드는데 왜 속도라는 걸 따질 때는 왜 항상 질량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나요? 속도를 따질 때는 왜 여기서 힘을 따질 때는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실제로 힘이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힘이라기보다는 관성이야. 관성력이야. 관성력. 이게 뭐냐면 이 구심력이거든요. 구심력은 관성력이에요. 그러니까 키네마틱스가 이제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렉트론이 곡선 운동을 할 때에, 그렇죠? 그 어떤 곡선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이제 이쪽으로 당겨주는 게 필요하잖아. 그렇지? 안쪽으로 이런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안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 안쪽으로 당겨주는 힘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이놈의 완전한 커버처하고 뭐예요? 속도, 그것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자유전자는 상관이 없나요? 자유전자는 상관이 없나요? 자유전자가 오케이. 굿 퀘션. 자유전자도 마그네틱 필드 안에 들어가면은 자유전자가 안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막 아주 그냥 먼 산 보고 가던 전자들이 있어요. 속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 근데 여기 자기장이 걸려. 자기장이 걸리면 얘들이 어떻게 돼요? 돌잖아요, 이렇게. 오비탈 모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퀘션은 지금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자유전자는 이제 없어지는데 문제는 그냥 가던 놈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바운드 모션을 하고 있는 원자 내에 붙잡혀 있는 놈이 아니고 원자와 원자 사이를 돌아다니는 이런 놈들도 반자성에 기여를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퀘션이야. 좋은 퀘션인데 답은 뭐냐면 있다가 맞습니다. 근데 잘 보이질 않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란다우의 다이아 마그네티즘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가스를 갖다 놓고 오케이 그냥 가스가 있어. 그럼 가스를 그 상자 넣고 그냥 랜덤 모션을 해. 그러면 이런 거 없잖아요. 오비탈 모션 없다고. 근데 이 가스 안에 이 양자역학적인 효과로 가스가 자기장 하에서 반자성을 가져요. 근데 그거는 양자역학을 안 배우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 결국은 이제 이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자기장 안에서 생기는 이 궤도 운동이 만들어내는 이제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이제 문제야. 과연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이제 딴 데로 좀 해놨는데 뭐 진도 나가봐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좋은 퀘션이 나오면 란다우의 가스에 대한 마그네티즘 이건 사실은 원래는 양자역학적인 현상인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자기장이 있는데 전자가 지나가요. 이게 항상 파지티브 차지가 가진 놈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게 V 크로스 B 하면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오비탈 모션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B가 있으면 V, B, V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커런트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 원래 V가 이렇게 있었어. V가 있으면 VB, V 크로스 B 하면 이쪽이 나오네? 아니네. 튀어나오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1학년 그 산수가 굉장히 중요해. 방향이. 자, B가 있어, V가 있어. 돌리면 이쪽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자기장 이렇게 생기잖아요. 마그네틱 모멘트가. right? 맞아요? 그러면은 원래 그려준 자기장의 반대 방향이잖아요. right? 그러니까 이런 센스에서는 란다우 다이아 마그네티즘은 클래시컬하게도 이해할 수 있네요. 응? 네, 크기는 작아요. 근데 아마 양자역학 내가 이 계산 결과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H바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H바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양자역학적인 효과거든. 그래서 하여튼 근데 있어야 된다는 다이아 마그네티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나가던 놈이 좀 휘잖아요. 그 휘는 게 전류 비슷한 거를 만들어내서 그 전류가 그렇지? 약간의 마그네틱 모멘트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설사 이렇게 원궤도를 다 못 이룬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그 곡선이 그러니까 휘는 방향이 전류가 만들어내는 방향이 원래의 자기장을 캔슬하는 방향으로 만든다 하는 게 에센스 오브 더 굿 퀘션. 자,
그래서 반자성까지 이해를 했는데 이 반자성을 계산 후딱 합시다.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하고 얼마 차이가 나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차이가 얼마가 나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변변 빼요. 그러면은 이거 캔슬되고 EVB가 얼마가 되죠?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마이너스 EVB가 여기서는 R분지 M의 V'의 제곱 빼기 V의 제곱이에요. right? 그럼 이것이 R분지 M의 V'하고 V하고 뭐 차이는 좀 작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델타 V 곱하기 원래의 V의 2배 뭐 이렇게 제가 어프락시메이션을 하죠. V' 마이너스 V 곱하기 V' 플러스 V인데 합은 원래 거하고 비슷하다. 원래 거의 2배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어프락시메이션 하고 이렇게 되면 R분의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R분의 MV의 제곱을 도로 쓰고 여기 V분지 델타 V를 이런 식으로 쓰면 뭐 약간의 조작법이네요. 그럼 이건 원래는 얼마였어? 이게 얼마하고 같았어? 원래가 이게 K E 곱하기 E 스퀘어드 오브 R 제곱과 같았어요. 2배의 델타 V 오브 V. 그러므로 이 델타 V가 얼마나 변하느냐 하면은 2분의 1의 KE R 제곱분의 E 제곱분의 EV B 즉 자기력과 전기력의 이 비율만큼 변한다. 근데 전기력이 자기력보다 보통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거를 넣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책에서는 여기서 끝났을 거야 아마. 마그네틱 필드에 비례하는 어떤 힘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그러면은 M이 얼마만큼 변하냐면 델타 M이 얼마만큼 변하냐면 델타 M은 델타 I 곱하기 면적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 A는 파이. 근데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에 이게 돌아가는데 여기 E가 돌아가는데 여기 생기는 전류가 얼마냐? 그럼 I는 뭐냐 하면은 주기가 T라고 그러면 T분의 E가 이게 전류야, 그렇지? right? 맞아요? 전하가 돌아가면 얼만큼 전류가 생기냐 하면 이만큼이고 T는 이만큼 속도 V를 가지고 반경 R을 돌면은 V분지 2πr R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2π 2분의 R분의 V가 돼서 델타 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A 곱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뭐냐면은 2파이 R분의 2V가 I니까 델타 I는 R이 안 변한다 그러면은 델타 V예요. 2파이 R분의 2 곱하기 델타 V입니다. 이 델타 V 대신에 이거를 대입하면 그게 답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R 곱하기 델타 V가 얼마냐 하면은 또 2분의 1이 또 있네. 2분의 1 곱하기 V가 1로 와서 2 V의 제곱에 B에 K2 곱하기 R 제곱분의 E 제곱이에요. 뭐 하여튼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 숫자를 넣고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게 좋은데 여기 2 제곱은 다 지워지네.
이것은 K2분의 1에 R 곱하기 R의 3승에 비례하네요. V의 제곱에 비례하고 B의 비례를 해요. 델타 M이 이만큼 변합니다. 이만큼 줄어요. 그게 이제 답인데 뭔가 계산이 뭐 잘못됐나? 계산이 뭐가 잘못됐나요? 델타 V가 2n분의 2RB가 나왔는데 2n분의 2RB가 델타 V가 V를 내가 뭐 잘못 계산했나 보지? 여기서 델타 V를 좀 잘못 계산했나 보다. 내가 이게 아마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틀리지는 않는데 내가 이걸 쓸데없이 복잡하게 표현을 한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내가 괜히 이거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써가지고서 식이 복잡해진 건데 이 식이 맞긴 맞아요. 근데 좀 더 편하게 쓰는 방법은 그냥 델타 V를 여기서 그냥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V를 그냥 캔슬 해버려요. 여기서. 그러면 델타 V가 얼마냐 하면은 2n분의 R 곱하기 2n분의 R 곱하기 2B예요. 2B.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만 바꾸면 되냐면 여기서 이것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원래 얼마였냐 하면 이게 2분의 1, 2R분의 2 곱하기 R제곱, R이 없어지고 곱하기 델타 V인데 델타 V 대신에 이걸 갖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델타 V 대신에 마이너스 2n분의 R, 2, B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R제곱, 2제곱, 2m, B. 뭐 조금 더 간단하네요. 하여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과냐. 이거를 한번 에스티메이션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혹시 보호 반경이 이게 얼마가 되냐면 E 스퀘어 E 이건 뭐 기억이 잘 안 나. M분의 1에 M2 4선의 H 하지 마라. 보호 반경이 이거 그냥 이게 값을 넣고 계산을 하면 이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2n분의 2제곱 R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반자성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면은 H바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클래시컬 피직스예요. 그래서 여기 뭐 팩터 여기 2가 아니라 2가 있으니까 4m이 있네요. 그런 거고.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
그래서 섹션 1을 우리가 이제 끝난 셈인데 섹션 1을 끝내겠어요. 섹션 1을 끝내고 혹시 무슨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상자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했죠. 상자성은 뭐냐면 상자성은 뭔가? 상자성은 스피드예요. 스핀인데 상자성은 뭐냐면 그냥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는데 마그네틱 모멘트 안에 어떤 인터널 어떤 스트럭처가 없어. 중요한 게. 오케이. 스핀은 크기가 엘렉트론의 스핀이 있는데 이 스핀에다가 어떤 적당한 팩터를 곱하면 그것이 마그네틱 모멘트가 돼. 온라인. 그래서 사실은 M은 항상 앵귤러 모멘텀에 비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귤러 모멘텀에 비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생각해봐. M이. 그 다음에 거기에 2M 분지 2라고 하는 것을 곱하면 그게 마그네틱 모멘트가 보통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말고 여기다가 S를 집어넣어도 돼요. 대신에 여기에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팩터 2가 더 붙어요. 그래서 이 팩터 2 대신에 G를 이렇게 붙입니다. S는 뭐냐면 그냥 인트린식한 앵귤러 모멘텀이다. 스핀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엘렉트론은 크기가 없어요. 크기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레이디어스보다도 항상 더 작았어요. 그래서 크기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크기가 없는 놈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스핀이 어떤 앵귤러 모멘텀이 있냐. 오케이. 좀 신비스럽잖아요. 게다가 이 앵귤러 모멘텀은 항상 2분의 h바라는 어떤 콘스탄트의 정수배야. 하여튼 그렇고 어쨌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안에 어떤 인터널 스트럭처가 없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터널 스트럭처가 없기 때문에 이 반자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밸런싱 메커니즘이 없어요. 즉 뭐냐 하면은 이 경우는 뭐냐, 궤도 운동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면은 뭐랄까 이 궤도 운동을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속도를 좀 늦춰가지고 뭐 이제 이 마그네틱 필드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을 할 어떤 인터널 스트럭처가 없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그냥 밀면 밀리고 땡기면 뭐 땡기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상자성은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즉 마그네틱 필드가 걸리면 스핀이 아무렇게나 있다가 그냥 뭐 차려하면 얘가 차려하는 거야. 늘어서 그러면 줄 그럼 줄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항상 온도라는 게 있어 랜덤 모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 상태에서는 뭐 완전히 랜덤하게 랜덤에서 약간 마그네틱 필드 방향의 성분이 조금 더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얼라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that's the physics.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구잡이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토탈 스핀썸이 얼마예요? 제로일 거예요. 근데 그래도 조금 그래서 차례 한번 하고 또 가는 거죠. 열 운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돌아서는 그런 행동을 이제 보이는 게 그게 이제 상자성이다. 그래서 이제 6자 오늘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